자, 근데 이번 주 일발은 고백하자면 다 실패했죠. 네. 그대로 만약에 투자에 참고했다면 낭패까지는 아닌데 제자리 걸음. 조금 한 발 빠르고자 했던 그런 욕심이 오히려 자칫 조금 낭패를 자가당착으로 들어간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우리 운임지수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운임지수는 사실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뭐 계속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막 얘기해드렸고 BDI 지수 뭐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HMM, 펜오션, 대한해운 했는데 시세는 뭐 그닥 별로 안 움직였죠. 뭐 크게 움직인 부분은 없었고요. 뭐 네. 그때 제가 붙여드린 종목도 KSS 해운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 움직이는 않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잘못 잡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잘못 아닙니다. 붙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뭐 배가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조 단위의 수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 증시에서 분기에 조 단위 벌 수 있는 회사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 예, 뭐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쭉 본다 그러면. 네, 포스코도 뭐 벌죠. HMM, 펜오션 이런 거는 그냥 타이밍적으로만 접근을 해보셔도 기회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은 계속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뭐 그날 시세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지금 약간 트렌드가 제가 요때 이제 월요일 날도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부딪혀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의 트렌드가 어쨌든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좀 바라보시면 좀 좋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HMM, 펜오션 이런 기업이죠.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저께 고개가 이제 살짝 또 돌아섰기 올라왔네. 때문에 이제 움직일 준비는 좀 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월요일 날 저렇게 해서 펜오션 정도는 계속 좀 지켜보자 이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이 이제 델타 변이 얘기를 했고 청해부대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깊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좀 이제 상원 대물 접촉 뭐 역학조사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대인 접촉에 의한 감염인지는 뭐 명확치는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뭐 궁여지책으로 좀 짠했던 기업은 이제 손세정제 또 다시 또 얘기하고 뭐 위생장갑 얘기했는데 요거는 조금 시일성은 내용은 뭐 그런 대로 저기 했지만 기업 선택은 좀 실패했다. 예. 이렇게 하고 뭐 지금 뭐 연일 뭐 1,000명, 1,500명 이상이 지금 연일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네. 그거 이렇게 경각심이 그렇게 또 적응을 했다 그러기에는 조금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 것 같고 약간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좁혀오는 더 예전보다 좁혀오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에 이제 뭐 그런 면에서 관련된 뭐 백신, 치료제, 뭐 또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에 좀 자극되는 투자 심리도 거기에 좀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한방 정도는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가끔은 있습니다만 뭐 어제 뭐 진원생명과학 같이 이제 그런 뭐 mRNA의 좀 대표적인 종목들도 조금 약세로 좀 돌아서는 이제 그런 네. 흐름이 좀 나오는 걸 봤을 그러니까 때는 차익 매물이 적적으로 나왔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그러니까 코로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식상해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뉴욕 증시를 투영해 봤을 때 사실 델타 변이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 건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다 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수치는 그런데 금융시장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는 시큰둥.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별로 단발성으로 모멘텀이 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사망률 때문이 아닌가 생각. 그러니까 그 코로나 환자 확 늘어나는데 이제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이제 돌파 감염 걸리더라도 이제 사망률이 크게 안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각심은 조금 후퇴된 부분은 아닌가. 결국은 호재건 악재건 재료가 반복되면은 주식시장에는 별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줬고, 자 이건 빨리 지워버려야 돼. 창피하니까. 네. 창피한 건 아니고 꼭 뭘 맞추려고 하는 욕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지사 하는 거 좀 이렇게 흥도 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수요일 날 넘어가서 전기 얘기를 했고 에너지 얘기했는데 이것도 모멘텀은 맞았는데 기업은 이상하게 좀 틀렸어요. 네. 왜 이렇게 주가가 무거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관련주로 이제 GNC 에너지, GN원 에너지를 얘기했죠. 결국에는 이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뭐 태양광도 지금 태양광 때문에 그 피크 아웃 때는 요 타이밍이 5시 때로인가로 늦어졌다? 네, 뭐 그 늦었다 뉴스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런
이제 뭐 전력 사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전력 수급 불균형 이래서 이제 여름 폭염 테마 뭐 이렇게 좀 형성이 좀 됐습니다만 저건 이제 좀 중기적인 흐름에서 뭐 이제 원전 재가동 그리고 이제 뭐 탄소 뭐 이런 거랑 엮어가지고 좀 중기적인 흐름 정책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셔야 되는 그런 국면이 오히려 더 좀 강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좀 봤을 장기적으로 때는. 시간을 가지고 네, 보자고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문제. 수요일 날 했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디지털 헬스. 아, 이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네. 딱 그 개장 초반에는 나름대로 붐업 흥행이 되는데 결국엔 실적을 열어보니까 와, 실적이 다 안 따라주거든. 네, 그리고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슈가 막 되고 미래의 세계는 가상 세계야. 막 다 열기를 뿜다가 문 열어봤더니 실적 아무것도 거의 안 나오는 게 없고, 그죠? 아직도 아바타는 민머리에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조금 기대감이 이제 워낙 좀 강하게 이게 그 바로 이제 수요일 장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다들 막 강하게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그러게요. 시세를 이제 좀 유지를 못했어요. 유일하게 실적 나오는 건 비트컴퓨터 하나 뭐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군요. 그리고 비트컴퓨터를 뭐 선정하긴 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다 거칠은 차익 매물에 조금 휘청거렸다 이 정도입니다. 자, 지워버리죠. 네. 하여튼 이번 주는 결론은 남의 다리 긁었다. 네. 그래서 반성하고 있다. 뭐 반말 아닙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매번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 이제 시장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트렌드에 맞는 이제 그런 이슈는 아니었나 생각이 금요일이니까 듭니다. 다음 주를 네. 겨냥해서 우리가 또 이제 맥은 잘 짚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김혜 매니저가 좋은 그 화두라고 하면 화두, 키워드라면 키워드인데 시세가 최근에 보면 시장의 흐름이 이 수급이죠, 수급. 수급이죠. 수급이 강한 주체가 등장하면은 그 시세가 나오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를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데 뭔가를 뭐 몇 번 건지 거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지가 아니라 이제 상승 해지를 이제 선물로 하고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은 실제 종목들을 하는데 SKIE 테크놀로지 최근 네. 시세 보면은 네. 오,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이제 SK 그룹주들 중에서 네. SKI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찍었고요. 네.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도 어저께 신고가를 쳤어요. 근데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작지 않아요. SK 머티리얼즈도 어저께 장중에는 거의 6조 원 가까이 지금 갔다 왔고 네. SKI 테크놀로지는 16조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24조 원 정도 시가총액인 걸 감안하면은 SKI 테크놀로지 물론 이렇게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기는 분명히 좀 힘들어요. 지금 당장의 실적을 가지고만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고 또 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분리막 쪽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제 확고한 이제 시장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 SKI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의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긴 한데 요게 이제 주가 상승의 원동력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수급적인 이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참 특징적으로 보면 배터리 셀 기업들은 다 팔고 있잖아요. 네.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화학 같은 이런 배터리 셀 기업들을 매도를 하면서도 유독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강력하게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건 본격적인 이제 수익률 게임이 어느 정도 좀 시작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났던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종목들이 훨씬 더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우리가 메이저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요 이제 플레이어들이 사실상 이제 전방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그 아랫단의 종목들을 지금 주목을 해보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선택을 하실 때도 어찌 보면 최상단에 있는 업종 대표주들보다는 그 종목의 어떤 투자 내지는 그 종목의 어떤 실적 호전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리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어찌 보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뭐 사회면 속보긴 한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에 3인 모임 금지 2주 연장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네. 뭐지? 한 명 추가인가? 아니에요. 아니, 똑같이 기존처럼 기존 거 두 연장 명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괜찮고 네. 3인은 안 된다. 3인 모임 금지 2주 연장 이렇게 되는군요. 네. 아, 6시 이후에 3인 네, 네. 모임 금지를 2주 연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당, 지금 다 화면 장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 예상 수치는 1,600명대일 것 같습니다. 대충 가능하면 1,630명 정도. 그래도 어제 이제 그 청해부대 수치가 합산돼서 1,800명이 넘어갔고 레코드 하이 나왔지만 오늘은 1,630명대. 근데 이제 다음 이게 참 그런 게 사람 심리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뎌지다 보니까 2,000명을 넘어가야지 또 경각심이 한 번 그렇죠. 되고 또 뭐 대서특필 되고 뭐 그렇죠.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무뎌지네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 전까지는 코로나 이슈는 주식시장에는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이 정도. 그냥 단발성인 뭐 하루짜리 강세는 나오더라도 약간 추세적인 강세는 좀 물러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보는 리얼리티 쪽으로 가서 네. SKIE 테크놀로지 또 SK 머티리얼스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MK전자를 좀 보겠어요. MK전자는 이제 그 와이어 본드. 반도체 와이어 본딩 네. 본딩 와이어? 본딩 와이어죠. 네. 본딩 와이어. 와이어 본딩. 옛날 큰일 단어, 났어요. 옛날 단어. 네. 본딩 와이어, 뭐 숄더볼 이런 네, 것들 네, 만드는 맞아요. 회사죠. 본딩 와이어. 하지만 이제 2차 전지도 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시장 소문 카더라인데 삼성 SDI가 뭔가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그냥 카더랍니다. 참고 정도만. 저희 방송은 팩트도 있지만 참고용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소문으로 들었어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 흘려가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페노션은 신선하지 않으니까 빼겠습니다. 두 분이 또 붙여야 되니까 자, 네. 붙여주십시오. 일단 뭐 저는 오늘 뭐 금요일은 약간 공구리 치는 날이 약간 이제 이거 정리를 하는 날이잖아요. 우와. 예,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좀 새로운 주제를 좀 뭘로 붙이면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콘크리트를 먼저 하는 딱 드는 생각은 어제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게 시장이 공매도를 사냥한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쪽을 말씀을 드릴까 요거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또 그러네요. 그 이제 공모가 최상단으로 기관 이제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공모가 상단으로 초대박 흥행 뭐 예상됐죠. 수요 뭐 충분히 예측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던가요? 뭐그 수십조죠. 뭐죠. 경쟁률이 이제 1,700대 1 정도 되니까 네, 기관 공모죠. 그냥 단순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 수십조가 아니라 이제 2,000조가 넘어가죠. 2,000조. 네. 장외 거래 가격이 지금 8만 원대? 뭐 장외에서는 지금 8만 원 조금 넘어가는 이제 그런 수준이죠. 그러면은 대충 어림 잡으면 시가총액 40조? 그렇죠. 지금 공모가 그러니까 3만 9천 원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20조 정도고 그다음에 네. 8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본다면 40조가 넘어가는 그런 수치로 볼 수가 뭐예요? 주시장이 있는 거죠. 뻥튀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그냥 뭐 비쌀 수 있죠. 비쌀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기존의 은행주들은 어떻게 봐야 되고 카카오는 과연 카카오뱅크가 입성을 하게 되면 무사할까라는 이제 그런 되게 일차적인 이제 그런 좀 뭐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LG화학도 이게 일종의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LG화학도 휘청거렸고 왜냐하면 그동안 뭐 사업부로 됐던 자회사로 있던 간에 어떤 상장된 회사가 하나라면 기업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좋겠대요. 저 네. MK전자만 뜩 나와 있으니까 카카오뱅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카카오를 이렇게 카카오, 예, 네. 카카오를 이제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프리. 거는 이제 KB금융 이렇게 두 개? 네네. 그럼 카카오하고 KB금융 두 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이제 무사할까? 왜냐하면 지금 뭐 카카오도 지금 조금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그 기세가 조금 꺾인 건 맞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카카오로 투영이 돼서 그런 이제 뭐 또 상장 기대감, 흥행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제 슬쩍 빠지면서 카카오도 좀 고개를 좀 이렇게 좀 숙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왔었는데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직접 상장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카카오로 이제 몰렸었던 카카오뱅크의 어떤 관심의 어떤 지분은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카카오는 또 곧바로 이렇게 또 다시 이제 반등세로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 가격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좀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카카오페이까지 상장한 그 시점까지는 카카오는 이제 한 15만 원에서 14만 원 요 15만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제 횡보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진입을 한다면 이 SD 바이오 센서도 그랬어요. 네. 장외 가격은 9만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뭐 5만 원대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외 가격에
수렴은 뭐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카카오뱅크도 지금 이제 8만 원까지 이렇게 좀 놓여 있다면 그 중간 정도는 보통 가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3만 9천 원에 올라온다면 뭐 따상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뭐 한 5,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총은 무조건 KB금융보다 그러니까 KB금융이 금융주 중에서는 어쨌든 가장 높은 20조, 21조 정도를 좀 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 좀 올라가게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수급 상황을 거치고 나야 이제 좀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SKI 테크놀로지처럼 한번 훅 빠졌다가 제자리로 갈지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일지 그거는 그 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 하더라도 좀 분기에 조 단위로 버는 기존 은행과 지금 분기 제가 알기로 500억 남짓이거든요. 카카오뱅크. 네. 그럼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 회사가 이렇게 좀 10조 이상의 시가총액의 차이가 난다라고 본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비싸고 둘 중에 하나는 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금융주들이 조금 이 편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상승세를 꺾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테이퍼링도 나오고 또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이런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또 좀 상승 국면에 좀 있다고 보니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뱅크의 이 입성은 카카오에게는 다소 이제 중립적인 이제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금융지주 쪽, 또 금융주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좀 편승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뭐 다음 주죠, 26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수십 조가 또 모일 거예요. 뭐 수백 조 이렇게 모일 또 것 기록을 깰 것 같은데. 같아요. 네. 그거 이후에 이제 금융주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KB금융을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침에 나온 뭐 제아의 기사 중에는 제목이 국민들은 빚더미의 허우적, 은행은 전대미문의 이익 휘파람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은행 그냥 계열이죠. 계열. 네. 뭐 아니, 몰랐던 지금 건 아니지. 몰랐던 건 아니고 은행들이 실적 잘 나오는 거야 뭐. 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뭐 온갖 투자 열풍에다가 지금 또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아주 일부 이제 완화가 되니까 바로 은행에 이제 뛰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네. 또 이제 수도권 이남에 어. 또 뭐 충청이라든지 경기권 뭐 이런 쪽에 이제 또 부동산 가격이 벌써부터 지금 막 9억 이하 아파트가 또 다시 막 이제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러게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이게 때문에 이상한 나비 효과가 돼서 네. 아까 우리 차박 얘기했지만 차량 수요가 많아가 차가 점점 커져야 되고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뭐 침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다 팔더라고요. 네. 희한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 하여튼 뭐 오늘 뭐 타이틀은 기관 투자자의 매수 관심 주니까. 네. 김현민이 은행권의 이제 이 대출 수요 결국 이제 이 은행은 사실 카카오뱅크를 제쳐놓고 일반 우리 시중은행,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같은 은행들은 네. 결국 그 수익성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이 예대마진 대출 쪽에서 이제 수익성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대출 쪽은 워낙 지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 흐름이 이제 조금 지지부진했던 건 말 그대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고 시장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연동되고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들도 사실은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아주 잘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은행주들도 조금 동조화되는 그런 이제 구간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 때문에 정말 지금 이게 많은 이슈들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네. 실제 이제 은행업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은행업에 어떤 이제 또 도전을 하게 될지 사실 뭐 예상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정말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좀 좋은 점수를 좀 줄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은행업이잖아요. 카카오뱅크도 결국은 핸드폰으로 우리가 대출 받는 거지 결국 대출 받는 거 하는 거 신용 대출 하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뭐 예금 적금 상품들도 결국 플랫폼이 달라졌을 뿐이지 기본적인 이제 서비스의 그 성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들까지 감안하면 정말 좀 어려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좀
공모가 자체도 좀 고평가이기도 하고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좀 분명히 이제 좀 거품이 있다라고 보는데 뭐 요즘에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SK IT도 그렇고 그렇죠. 상장되고 나서는 좀 밀렸지만 뭐 한두 달 안에 바로 이제 또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카카오뱅크는 다음 주 이제 일반 공모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뭐 주가가 어떻게 좀 움직일지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그래서 않겠는가. 오늘은 기관 투자자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저는 요 종목 중에서 그냥 조중에 선택을 하시게. 추가를 좀 해드리면은 하이브를 좀 말씀을 좀 하이브?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분위기가 뭐 막 떠밀려서 억지로 하진 마세요. 그런 건 아닌데요. 없으면 그날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건 뭐, 아닌데. 뭐 우리가 매일 이 자판기도 아니고 동전 넣으면 매가 종목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뭐 말씀드리는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 결국은 이제 종목이잖아요. 네. 사실 게임주도 카카오 게임즈는 가지만 다른 게임주는 못 가잖아요. 뭐 소재 종목들도 마찬가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 IT만 올라갔고 다른 기업들은 다 빠졌거든요. 엔터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대장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들이 지금 완전히 하이버는 내동댕이를 쳐놨어요. 거의 갖고 있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이제 기관들이 하이버 쪽으로도 좀 입질 매수를 좀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지만 아예 그냥 바구니를 탈탈 비워놨다가 다시 좀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하이버를 한번 보시면은 뭐 이 종목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니까 그래요. 맥을 그렇게 이제 조금 잡아간다라고 보면 하이버 한 종목 좀 추가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BTS가 또 한번 힘을 내주기를. 네. 아니, 뭐 힘이야 늘 내죠. 김혜미 매니저는 이제 가야죠. 네. 금요일이니까 네. 오늘 한 오늘은 주간 이벤트가 없고요. 수고하셨고 네. 이벤트는 없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뵙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